17살 신영은 자신이 탈북자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중국에 여행 가자고 했을 때 그저 짧은 여행이라고 믿었습니다. 기차에서 오빠가 남의 출생증으로 신분을 바꾸고 어머니가 검사원에게 간식을 건넬 때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강을 건넜고 젖은 옷을 벗어 길가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안내인이 김일성과 김정은을 욕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한참 뒤에야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조선으로 간다.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선택하지 않은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17살 소녀가 아무것도 모른 채 국경을 넘은 그 긴 여행에 대한 기록입니다. 신영의 17살은 특별할 것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평범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북한에서 자란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있었지만 그것이 국경 너머에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중국에 여행 좀 다녀오자. 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이 어떤 곳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어머니가 가자고 하니 따라가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질문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잠깐 다녀오는 여행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짐을 챙기는 모습도 말투도 표정도 언제나와 같았습니다. 신영은 그 차분함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17살 소녀에게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빠도 함께 간다고 했습니다. 오빠는 평소보다 조용했지만 신영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간다는 사실이 신영에게는 그저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영이 모르는 곳에서 이미 계획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오빠는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왔습니다. 탈북. 그 단어는 신영의 귓가에 한 번도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신중했습니다. 신영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17살 아이가 비밀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친구에게, 선생님에게, 누군가에게 무심코 흘린 한마디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오빠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신영이한테는 나중에 말하자. 지금은 아니야. 그렇게 신영만 제외된 채 어른들의 계획은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출생증을 구하고 경로를 확인하고 안내인과 연락을 주고받는 동안 신영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신영은 그저 짐을 챙겼습니다. 어머니가 이것만 가져가라고 한 작은 가방 하나. 옷 몇 벌과 세면도구뿐이었습니다. 여행인데 왜 이렇게 짐이 적지? 신영은 속으로 의아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러라고 했으니 그렇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신영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설렘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중국이라는 나라.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무엇을 먹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자랑할 이야기가 생긴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하지만 옆방에서 어머니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설렘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 결정이 옳은 것인지, 신영을 이렇게 데려가도 되는 것인지, 끝없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이곳에 남아있으면 미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영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신영의 선택이 아니더라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신영은 평소처럼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한 아침을 먹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마치 정말로 짧은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집을 나서는 순간 신영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자란 집, 친구들이 사는 동네, 익숙한 풍경.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신영은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차역으로 가는 길, 어머니는 신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손 아파요. 신영이 말했지만 어머니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손에 담긴 무게를 신영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빠는 앞서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누가 따라오는지, 이상한 사람은 없는지 시선을 이리저리 보냈습니다. 신영은 그런 오빠를 보며 왜 저렇게 긴장했을까 생각했지만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17살 소녀에게 어른들의 세계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어머니는 신영에게 말했습니다. 기차에서는 말을 아껴라. 필요한 말만 하고. 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어머니의 말에는 따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기차에 올랐습니다. 평양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기차.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영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어떤 곳일까? 할머니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지만 이 기차는 할머니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목적지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영은 한참 뒤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차는 덜컹거리며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신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점점 낯선 풍경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산과 들판, 작은 마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영은 여전히 이것이 여행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신영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출생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 다른 사람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신영은 그것을 보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오빠, 그게 뭐예요? 오빠는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은 조용히 해. 신영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오빠의 표정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맞은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가방끈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에 힘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신영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기차가 한 역에 멈춰 섰습니다. 검사원들이 올라탔습니다.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통로를 걸어오며 승객들의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신영은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빠의 어깨가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검사원이 오빠 앞에 섰습니다. 신분증 내시오. 오빠는 천천히 가짜 출생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검사원은 출생증을 받아들고 오빠의 얼굴과 사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신영은 숨을 죽였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빠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검사원은 출생증을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동안이네. 검사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오빠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머니가 움직였습니다. 가방에서 조그만 보자기를 꺼내 검사원에게 건넸습니다. 먼 길 가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별것 아니지만 드십시오. 보자기 안에는 간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검사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평양에서 오셨소? 검사원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평양 사투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친척 보러 가는 길입니다. 말투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정말로 평범한 여행객처럼 행동했습니다. 검사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출생증을 돌려주었습니다. 잘 다녀오시오. 검사원이 지나가고 나서야 오빠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신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방금 무언가 위험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위험했는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신영은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댁 가는 거야. 곧 도착해. 하지만 기차는 할머니가 사는 마을을 지나쳤습니다. 신영은 창밖을 보며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할머니 집은 이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기차는 계속 북쪽으로, 더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지나친 것 같은데요? 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댁 가기 전에 삼촌한테 먼저 들를 거야. 인사 좀 드리고 가자. 삼촌이요? 어느 삼촌인데요? 신영은 자신이 아는 삼촌 중에 이쪽에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먼 친척이야. 내가 잘 모르는 분이시지. 어머니의 대답은 모호했습니다. 신영은 더 묻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더 이상 질문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차는 회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 신영은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점점 더 낯선 곳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만이 들었습니다. 오빠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만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신영은 오빠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오빠의 단단하게 굳은 표정을 보며 그만두었습니다. 객실 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각자의 일에 바빠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졸고 있었고 누군가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기차 안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영의 가족만은 달랐습니다. 보이지 않는 긴장이 세 사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신영은 처음으로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행이 정말로 단순한 여행일까? 왜 오빠는 남의 출생증을 가지고 있었을까? 왜 목적지가 계속 바뀌는 걸까? 질문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신영은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신영이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하지만 여전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국경을 넘기 전까지는 신영이 모르는 편이 안전했습니다. 만약 검문에 걸리면 신영의 당황한 표정이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풍경은 점점 더 황량해졌습니다. 산은 더 높아지고 나무는 더 듬성듬성해졌습니다. 신영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중국이랑 가까운 곳인가? 그리고 그 생각이 맞았습니다. 회령역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리자. 신영은 가방을 들고 오빠와 어머니를 따라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낯선 역, 낯선 공기. 모든 것이 신영이 알던 세계와 달랐습니다. 역 밖으로 나오자 어머니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신영은 물었습니다. 엄마, 삼촌은 언제 와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먼 곳을 바라보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신영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삼촌 같은 건 없다는 것을. 이 여행은 처음부터 무언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신영의 평범한 세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은 곧 완전히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회령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낯선 집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신영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다고 해서 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계속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신영은 잠들려고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천장을 보며 누워있는데 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일어나라. 가야 한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어디 가요? 신영이 물었습니다. 조용히 해. 그냥 따라와.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신영은 옷을 입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오빠도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 한 명이 앞장섰습니다. 어머니와 오빠는 그 남자를 따라 걸었고 신영도 뒤를 따랐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작게 울렸습니다. 한참을 걸었습니다. 산길이었습니다. 가파른 비탈을 오르고 또 내려갔습니다. 신영은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서가는 어머니의 등만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강이 나타났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강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운 소리였습니다. 남자가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건너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신영은 멈춰 섰습니다. 엄마, 여기가 어디예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영의 손을 잡고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신영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오빠가 신영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셋은 그렇게 강을 건넜습니다. 발밑에 돌이 미끄러웠습니다. 한 번 발을 헛디뎠을 때 오빠가 신영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조심해. 오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반대편 땅을 밟았을 때 신영은 자신이 무언가를 건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강만 건넌 것이 아니라는 느낌.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옷 벗어. 안내인이 말했습니다. 젖은 옷 여기 두고 가야 해. 신영은 당황했습니다. 왜요? 흔적 남으면 안 돼. 빨리 벗어. 신영은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젖은 겉옷을 벗어 길가에 두고 있었습니다. 신영도 옷을 벗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젖은 몸에 스며들었습니다. 떨렸습니다. 추워서인지 두려워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낡은 트럭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안내인이 손짓했습니다. 빨리 타. 셋은 트럭 짐칸에 올라탔습니다. 차가운 철판 위에 앉았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는 길. 신영은 떨리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어머니가 신영을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몸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 트럭이 멈춰 섰습니다. 어떤 집 앞이었습니다. 내려. 안내인의 말에 따라 셋은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이미 사람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중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일성이 그 계자식, 김정은이 그 새끼가 나라를 말아먹어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거야. 신영은 얼어붙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은. 그 이름들 뒤에 붙은 단어들. 신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한 걸까? 김일성을 욕했다고? 김정은을 욕했다고? 그런 일이 가능한가? 신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세상이 뒤집히는 느낌이었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집에서, 길거리에서, 어디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개자식들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살 수도 없어서 다들 도망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신영은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욕설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오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신영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여행이 아니라는 것을. 중국 관광이 아니라는 것을. 무언가 훨씬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자신이 알던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은을 욕할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신영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신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신영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무너진 세계에 대한 두려움. 새벽은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신영의 17살도 그렇게 깊은 곳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1등석 기차는 조용했습니다. 신영은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중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넓은 들판, 낯선 건물들, 한자로 쓰인 간판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신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벙어리인 척. 승객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애가 말을 못해요. 친척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승객은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신영은 안도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이 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기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몇 시간을, 몇 날을 달렸습니다. 신영은 시간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기차에서 내리고 차를 타고 또 다른 기차를 탔습니다. 끝없는 이동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중국이 끝났습니다. 국경을 넘었습니다. 라오스라고 했습니다. 신영은 라오스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더 더운 곳이라는 것만 느꼈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옷이 축축해졌습니다. 라오스에서도 숨어 지냈습니다. 어떤 집의 좁은 방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열 수 없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신영은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일해야 해요? 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끝나.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오스를 떠나 다시 차를 탔습니다. 덜컹거리는 비포장도로를 달렸습니다. 신영은 멀미가 났습니다. 토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국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또 다른 강을 건넜습니다. 이번에는 배를 탔습니다. 작은 나무배. 물이 새는 것 같았습니다. 신영은 배 바닥을 붙잡았습니다. 배가 흔들릴 때마다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더웠습니다. 중국보다 라오스보다 더 더웠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떤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신영과 같은 사람들, 북에서 온 사람들, 남으로 가려는 사람들,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신영은 구석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몸은 지쳐갔지만 머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도착해요? 신영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신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곧. 이제 거의 다 왔어.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도 지쳐 있었습니다. 오빠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신영은 오빠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오빠가 대답하지 않을 것 같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누군가 말했습니다. 내일 비행기 타요. 비행기. 신영은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늘을 난다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공항으로 갔습니다.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신영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길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좁은 좌석에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신영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땅이 멀어졌습니다. 건물들이 작아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얀 구름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신영은 깨달았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너무 멀리 왔다는 것을. 고향은 저 아래 어딘가에 있지만 다시 갈 수 없다는 것을.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어머니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계속 날았습니다. 몇 시간을 날았습니다. 그리고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신영은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낯선 공항이었습니다. 한글이 보였습니다. 익숙한 글자였지만 낯선 곳이었습니다. 남조선. 대한민국. 여기가 그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친절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고 많으셨어요. 신영은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누군가 물을 건넸습니다. 신영은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여기서는 숨지 않아도 돼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안전. 그 단어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와 오빠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셋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안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만이 들었습니다. 신영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선택하지 않았다. 탈북을 원하지 않았다. 여행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미 탈북자가 되어 있다. 17살 평범한 학생은 사라졌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창밖을 보았습니다. 낯선 하늘이었습니다. 낯선 건물들이었습니다. 여기가 앞으로 살아갈 곳이었습니다. 선택하지 않았지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17의 끝. 신영의 평범한 삶은 그렇게 설명도 없이, 동의도 없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준비되지 않았던 삶이.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국경을 넘었습니다. 여러 국경을.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신영은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이것이 이제 자신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